솔직히 말해도 될까요?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저 여자 한물 같다고 말할 겁니다. 동네 평생교육원에서 하루에 한 타임 강의 나가고 3만원 강사료 받으면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죠. 하루는 강의가 취소돼서 빈 강의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괜히 출석부를 다시 한번 풀어보며 내일은 누가 오려나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요,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여자였습니다. 청담동 샵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실장이 제 단골이었고요.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는 이름만 말하면 직원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. 하루에 택배만 5박스씩 오고 호텔 조식은 그냥 일상이었어요. 미용실은 일주일에 한 번, 내일은 2주에 한 번, 명품은 시즌별로 바꿔야 직성이 풀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주변에서는 늘 말했죠. 지연 언니는 결혼 잘했다. 언니는 딱 인생 성공 케이스야. 부러워서 미치겠어. 그런데 말이에요. 지금 제 방 옷장 안에는 작년에 산 4만원짜리 트레치코트 하나가 전부예요. 명품은 다 처분했고 남은 건 자존심 하나뿐이에요. 그 자존심조차 가끔은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정도예요. 이런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23이던 시절 저는 참 당당했습니다. 아니, 거칠게 말하면 오만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. 난 평범하게는 안 살아. 난 반드시 잘 나가는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 거야. 사랑도 중요하지만 돈 없으면 무의미해. 이런 말을 숨기지 않았어요. 오히려 그게 내 기준이자 전략이라고 믿었습니다. 대학교에서 저에게 관심 있던 남자들이 몇 있었습니다. 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이었죠. 그 중에서도 영수는 유독 저한테 잘했습니다. 고요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. 과제 도와달라면 묵묵히 와서 도와주고 밤샘하고 온 날이면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주던 사람이었죠.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.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. 제 생일에 영수는 초콜릿이랑 손편지를 건넸어요. 예쁘게 접힌 연보라색 봉투, 깔끔한 글씨체, 담담한 고백. 지연아, 넌 언제나 빛나. 널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. 그런데 언젠가 너랑 나란히 걷고 싶어.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이상하게 허탈했습니다. 왜냐고요? 친구들은 생일 선물로 명품 지갑을 받고 꽃다발도 받고 스파 예약권도 받는다는데 나는 초콜릿? 손편지? 그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? 내 인생을 이런 감성으로 책임질 수 있어?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. 오빠, 나 오빠한테 정은 가는데 미래는 안 보여. 나 꿈이 좀 커.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압니다. 하지만 그땐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. 사랑은 밥 못 먹여준다. 나는 나를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. 그렇게 영수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저의 눈은 더 크고 강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재훈이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. 이 사람은 될 놈이라고요. 명함을 봤을 때 이미 답이 나왔어요. 그룹 전략기획실. 게다가 그 아버지는 전무이사. 말끝마다 은근하게 고급 브랜드 이름이 섞여 나왔고 점심 약속은 언제나 호텔 라운지, 저녁은 청담동 프라이빗 레스토랑.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제 자신이 뭔가 된 것 같았습니다.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진짜 올라가는구나 싶었고요. 영수 같은 순진한 남자랑은 달라. 이게 현실이야.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은 곧 결혼으로 이어졌어요. 결혼식은 화려했어요. 청담동 고급 웨딩홀, 드레스는 맞춤, 하객은 300명. 친구들이 부러워하던 그 말 직접 들었죠. 지연 언니 진짜 인생 역전했네. 신혼집은 압구정의 35평 아파트, 가전도 가구도 최고급. 아침엔 남편 출근시키고
낮엔 카페에서 책 읽고 저녁엔 홈베이킹 클래스. 그때까진 몰랐어요. 그 모든 게 얼마나 얇은 유리 위에 올려진 행복이었는지. 결혼하고 2년쯤 지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변하기 시작했어요. 처음엔 야근이 늘었고 다음엔 말수가 줄었고 결국엔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더라고요. 제가 말했죠.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?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. 지친다. 너랑 대화하는 게. 처음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. 내가 뭐 그렇게 했다고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. 그 사람에게 나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유지해야 할 품목이었다는 걸요.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어머니가 그랬어요. 며느리는 명품도 좋지만 입 다무는 게 더 예뻐 보여.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.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. 남편의 외도.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. 카톡 화면이 켜진 채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온 메시지. 오늘도 그립다. 어제 밤처럼. 손이 떨렸어요. 믿고 싶지 않았어요. 하지만 그날 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실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. 해명도 미안함도 없었어요. 그저 조용히 냉정하게. 그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. 넌 너무 기대가 많아. 처음엔 내가 당당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피곤해.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뚝 떨어뜨렸어요. 그 후 1년.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. 무시당하고 무시하지 않으려 하고 혼자 애쓰고. 집은 점점 싸늘해졌고 침대는 두 사람 몫이었지만 언제나 한 사람의 무게만 느껴졌죠. 아이도 없었어요. 처음엔 둘 다 자유롭게 살자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책임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7년을 채우고 나서야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. 그래, 다 잃자. 그래도 지금이라도 놓자. 이러다 내가 무너져버리겠다. 합의 이혼이었어요. 조용했고 잔인했어요. 그 사람은 위자료도 거절했고 집도 본인 명의였고 저는 그냥 몸만 나왔어요. 청담동에서 강북의 전셋방으로, 호텔 조식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. 그렇게 지연이라는 이름은 껍데기만 남았어요. 영수를 다시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. 강의 일정 확인하러 평생교육관에 들렀을 때 접수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. 지연 씨 맞죠?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.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괜히 빨리 뛰기 시작했죠. 시간은 지나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어요. 조용하고 따뜻했던 그 사람.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더 단단하고 고귀해 보였어요. 나는 망설였죠.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기에. 어머 영수 씨.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나도 알았어요.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. 오랜만이에요. 잘 지내셨죠?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어요.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. 강의도 좀 하고 글도 쓰고 요즘엔 불러주는 데도 많고요. 거짓말이었어요. 불러주는데 거의 없죠. 한 달에 한두 번 강의 하나 겨우 매달고 끝나면 3만원 강사료 들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게 전부예요. 근데요, 이상하죠. 그 사람 앞에선 여전히 그 당당한 여자인 척하고 싶었어요. 화장은 대충 비비크림에 립스틱 하나, 가방은 로고가 벗겨진 명품 짝퉁, 신발은 몇 년 전 유행 지난 굽이 다른 힐. 그런데도 그 사람 앞에선 괜찮은 척했어요.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. 그럼 다행이네요.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.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콕 찔렀어요. 그게 배려인 줄 알면서도 그 안엔 분명 거리감이 느껴졌어요.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죠. 혹시 아직 나를 기억하나요?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진 않나요? 나 사실은 당신이 그리웠어요. 근데 못했어요.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. 그 사람이 말했어요. 지연 씨,
커피 한잔 하실래요?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. 죄송해요. 오늘은 일이 좀 있어서요. 또 거짓말. 약속도 없었고 사실은 그 사람과 더 있고 싶었어요. 그렇게 헤어졌어요.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내 그림자는 너무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. 눈물이 났어요. 그 사람은 한때 저를 정말 아껴줬는데 그때 나는 그 사랑이 가벼워 보였고 현실이 아닌 감성으로만 보였고 그걸 너무 쉽게 버렸고 지금은 그 눈빛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요. 가끔 거울을 봐요. 이제는 주름도 생기고 얼굴엔 예전의 생기가 없고 웃는 표정조차 어색한 여자 하나만 있어요. 사진첩을 열면 그때 영수가 준 손편지가 떠올라요. 지연아, 넌 언제나 빛나. 나는 그 빛을 멀리서 보며 행복해. 그때는 그 말이 유치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말 하나가 너무 따뜻하고 소중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. 하지만 알아요. 사람의 마음은 한번 부서지면 다시 붙여도 같은 모양은 아니죠. 나는 지금 그 파편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. 명품은 다 사라졌지만 대신 자존심이라는 낡은 가방 하나를 여전히 메고 다니며 이렇게 말하죠. 그래도 나 한때는 잘 나갔었어. 그 말로 나를 위로하며 살아가요. 하지만 정말 그걸로 충분할까요?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정말로 모르겠어요.